네, 저희가 드디어 한번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 불금쇼가 요즘에 조금 위험합니다. 뭘 위험해요? 아니,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습니까? 예. 괜찮아 지금. 저 때문에 위험해졌어요. 예. 제가 TV조선 나가는 바람에. 정부몰이. 네. 우리 선언하세요. 다시는 그 짓거리 안 하겠다고. 예, 다시는 제가 TV조선에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욱 씨도 그러면 이제 일배 안 하는 거죠? 아이고 뭔 소리예요. 하지 마요 일배 이제. 구경도 못 해봤어요 일배. 일배에서 예. 아주 닉네임이 굉장히 레벨이 높더라고요. 일배와의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네. 우리 정영진 씨가 네. 이 TV조선을 이제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해서 오늘 TV조선 붙박이 출연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TV조선만 사랑하시는 그분. 네. 네. 붙박이에요. 네. 우리 네. 김갑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TV조선에서 밥 먹고 사는데 어쩌라고. 지금 종편이 4개 채널이 있죠? 네. 4개 채널 중에 가장 사랑하시는 채널이 혹시? 종편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네. 하지만 가장 가장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은데 거기에 너무 몸을 푹 담그시고. 그러니까 미워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도 있고 그 반대도 있고 어쨌든 간에 종편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 속에 끼어들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정말 입만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장효윤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간만에 저희 청취자분들이 이 게시판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네. 우리 장효윤 씨 사진이 같이 올라가면 같이 올려주시나요? 네, 사진과 함께 목소리를 같이 들으실 때. 사진이 안 올라가면 누군지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올해 본 여성 중엔 제일 예쁩니다. 올해?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작년에 한 2명 정도 더 봤는데 올해는 제일 예뻐요. 우리 감사합니다. 갑수 형님도 사실 센 척 하시는데 솔직히 약간 흔들리시잖아요. 아니 아까 네. 이미 만난 사람 같아갖고 아유 곽현아 씨군요 그래. 에이 전혀 다르죠. 좀 닮았나요? 우리 장효윤 씨가 네. 키가 한 72됩니다. 정확히 73입니다. 73. 네. 엄청나요. 근데 이 키도 이렇게 등치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 이렇게 잡아 뽑은 것 같은 키 있잖아요. 잡아 뽑은 거. 칭찬이신 거죠. 잡아 뽑은 것 같은. 아나운서계 이봉걸. 굉장히 장신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김갑수 선생님, 갑수 형님 모시고 사실은 이제 물론 그 전에 많은 정치적인 예들은 이미 TV조선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고 네. 오늘을 저희 불금쇼는 당연히 또 사랑 얘기가 네. 사랑이- 시대의 또 예. 지식인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랑을 하는지 네. 난 그게 또 궁금해요. 사랑 너무 많이 하셨어요. 네. 제가 약간 눈빛을 보면 아는데 네. 약간 좀 음흉하시거든요. 어두운 사랑. 네. 되게 로맨틱하게 살아가실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가요? 네, 제가 볼 때 굉장히 거칠고 제 남자 보는 눈이 없나요? 네, 전혀 없으시네. 네. 반성 좀 해야겠네요. 약간 저 김수창스러운 눈빛을 갖고 있어요. 최욱 씨. 김수창? 죄송합니다. 윤창중이라고 그래. 네. 불금쇼가 뭐 하는 건지 진짜 몰라갖고. 네네. 오기 전에 좀 들었어요. 네네. 네. 조용남이 써있는 거야. 하필이면 그걸 들으셨대. 네. 그걸 들었다? 근데 난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근데 꽤 길게 하는데. 네네. 내내 제일 궁금한 건 안 물어보더라고. 뭐였죠? 아니 그 연세에 아직도 기계가 작동되느냐 뭐 이런 게 궁금한 건데 그거 빼놓고 뭐 주변만 드립다 물어보니까 아니. 방송하는 내내 거기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인이 가능해서 네. 물어볼 필요가 따로 예, 없어.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한테는 이제 한 세대 선배이기 때문에 아. 이제 뭐 러브스토리 이런 거는 젊었을 땐 정신병이고 나이 먹으면 이제 기계 문제거든.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궁금한데 좀 물어봐 줄 줄 알았는데 그건 뭐 아주 나 비껴가야 되는데. 근데 조영남 형님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너무 어렵게 모셔갖고 사실은 충분히 더 좀 여쭤볼 만한 걸 못 물어본 것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 반성합니다. 아버님보다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네. 근데 그게 난 비극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난 당장 봐요. 네. 여기 오면서 나 혼자 불안한 게 있었어. 네. 나이 좀 먹으면 나이 든 놈은 고매한 한 말씀하고 아. 후배들은 앉아서 막 경청하는 척 반응해주고 이게 제일 나쁜 구도거든. 그렇잖아. 네네네. 각자 자기가 겪은 만큼의 체험 내에서 싸움도 하고 뭐 대등하고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건 항상 그 구도야. 무슨 회식 자리 보면 제일 높은 놈이 혼자 말하고 나머지는 막 뭐 좋아하면서 듣고 나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프렌드하고 친구가 다른 거잖아요. 네네네. 뜻이 같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친구란 말은 동년배 뜻한데 네. 영어로 프렌드는 보니까 8살짜리하고 80살짜리 친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그 프렌드 같으면 좋겠어. 걱정 마세요. 제가 못 배워 먹어가지고 그런 프레임으로 안 갑니다. 네. 그럼 제가 오늘 넷은 프렌드 모드인가요? 프렌드 정도. 편하게 해도 그러자고.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이겁니다. 네. 아.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지겨운 게 또 하나 또 있다.
윤영미 것도 조금 들었는데 나 옛날에 뭐 했어 하는 얘기하는 거. 네네네. 그 나이 먹으면 생각이 많이 나죠 옛날 거 그런 거 네. 얘기하고 싶어지죠. 아, 근데 그거는 진짜 웃기는 거야. 누구는 그런 사연 없나? 아, 예. 그러니까 뭐 했고 기구한 거. 저도 뭐 한 스토리 있어요. 네네네. 근데 나이 들고 알아는 게 안 그런 사람이 없는 거야 이 세상에. 다 그렇게 각자의 사는군요. 그럼 대화 드라마 하나씩 쓰면서 아. 30지나 40지나 이제 할아버지 되고 그러는 거죠. 아, 그럼 일단 뭐 그거부터 여쭤야지 그러면. 지금 네. 잘 작동하시는 거죠?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볼 때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냥 나중에 곽현아 씨한테 조용히 설명해 줄게요. 박현아 씨요? 라고 불리는 그 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두 분이서요? 나는 깜짝 놀라. 곽현아 씨한테 물어봐 이러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진짜. 근데 네. 이게 재밌자고 하는 농담이 아니라 내 진짜로 네. 이상하게 사람 이름이 입력이 안 돼요. 얼굴도 어. 그렇고 여러 번 만나도 다시 인사하고 그러는데 이름은 아주 치명적으로 안 돼서 아. 저는 모든 여자는 무조건 미숙이라고 불러요. 아, 그럼 그러니까- 저는 오늘 미숙기로 통한 예,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곽현아 씨 같아 보여서 그렇게 부른 건데 네. 제가 이제 작업실이라는 혼자 놀이 공간이 있는데 네네네. 뭐 이리저리 묻어서 여성들이 오잖아요. 처음에 수인사 할 때 이름은 듣는데 정말 이게 입력이 안 돼.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숙 뭐 그러니까 그냥 모든 사람을 해서 그냥 미숙 씨 뭐 어쩌고 미숙 씨 하면 다 그냥 또 알아들어. 이게 의사소통이 돼. 내가 볼 때 이거 그래서- 꼼수야. 실수 안 하려고. 아, 어떤 여자한테 이름 격정적인 사랑할 때 그래 미수가 요걸로 가는 거거든. 실수 안 하려고. 어디서 그런 얕은 수를 쓰세요. 그 작업실이 아, 그 작업하는 곳이라는 그 작업이야. 물론이지. 아, 저번에 한 4-5명이 왔는데, 네. 한 명만 남자고 다 여성인데, 그렇게 했더니, 스스로 알아서 미숙이 1, 2, 3, 4 정하더라고. 본인들도 다 인정을 하고. 주변에 굉장히 여성이 많으신가 봐요. 일단, 네. 이쯤 되면, 나라는 또래 사람은 네. 그냥 여기 책상이나 의자나 뭐 벽에 있는 벽지랑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물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부담감 없이 여성들이 팔짱 느끼고 아. 어깨도 겹고 이런다고. 근데 본인은 좀 느끼시죠? 아, 많이 느끼죠.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진짜. 여성들의 경계심을 허물어 놓고 혼자 느끼고. 진짜 가장 저급한 수예요. 그 우리 네. 김갑수 형님이 가장 민감한 부위가 또 팔꿈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이게 팔짱을 아닌데? 끼면 아닙니까? 예. 어디시죠? 온폭 들어간 구멍인데. 온폭 들어가 그런 구멍. 뒤쪽. 근데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근데 근데 사랑 얘기를 하면 네네네. 왜 전부 감정의 차원에서 다 얘기를 하지? 좋아하고 싫어하고 아팠고 뭐 괴로웠고. 아, 좀 육체적인 이야기. 그렇지. 피지컬리 작동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또 상처받고 반응하는 모든 과정이 그건데. 네네네. 아니, 이유는 있죠. 네. 그런 거 내놓고 말하면 이제 이 나쁜 사람 되기도 하고. 특히나 이 방송 같은 건 뭐 말할 수 없이 네네네. 제한이 많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두 개를 딱 나눠갖고 분리해 버리더라고. 아, 오늘 구성애 선생님이랑 같이 모실 걸 그랬는데. 그러니까 원래 저도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닌데 네.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 이게 러빙이라는 게 기계의 문제랑 상당히 연관이 있다. 연관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어떤 경우에는 그냥 기계가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 모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러면 우리 김갑수 선생님 오늘 이제 처음 뵀는데 네네. 항상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참 못생겼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왔거든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예, 아까 친구처럼 말하면서요. 존경하니까 사회자들이 그렇게 놀려. 예, 아니 그랬는데 전 지금까지 여기 많은 게스트분들이 오셨잖아요. 네네. 가장 큰 사람처럼 보이네. 저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 어떤 아니 의미에서? 정말 네. 뭔가 범접하기도 어렵고 네. 내가 닮기 어려운 분 같아요. 예. 기계 쪽 때문에. 그래요? 아니 뭔가가 그런 아우라가 있으세요. 아, 그래요? 네, 정말. 이게 방송으로 치면 이제 채널 돌아가는 소리 들린다. 아니에요. 그러지 마셔. 아니 진심을 얘기하는데 왜 그러세요? 자, 그럼 얼굴 우리 빨개지셨어요. 효윤 씨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얼굴 빨개진 건 정말. 너 때문이야. 효윤 씨가 볼 때 우리 남자로서의 김갑수 네. 어떤 느낌이 좀 있습니까? 아직 뭐 물론 충분한 시간은 안 됐습니다만. 저는 원래 시인이시잖아요. 그래서 딱 느꼈던 게 굉장히 로맨틱하시고 다정하시고 자상하시고 이런 느낌이겠다. 그리고 했는데 했는데 조금 거친 면도 있으신 것 같고 물론 뭐 TV에서
배워왔지만 많이 배워왔지만 그런 면을 근데 실제로는 되게 부드러우실 것 같았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쌈딱이에요. TV조선에서 맨날 싸워. 그러니까 매일 싸우시잖아요. 네. 제가 이제 한마디 너무 반응하는 것 같긴 해. 근데 지금 곽현아 씨가 시인이시잖아요. 할 때 그 뉘앙스가 있어. 시인은 어떠하리라 하는 것. 예, 맞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 안 하고 네. 저 얘기를 할게. 어쩌다 보니 나는 보수 채널에 나가니까 자동으로 진보, 네. 자동으로 좌파 이렇게 간주가 돼. 네. 그럼 부인은 안 하겠어. 그렇게 해주면 사실 자랑스럽기 때문에. 네. 그런데 500만 원짜리 커피 머신 산 얘기를 했더니 욕이 바가지로 쏟아져 들어오더라고. 새삼 느꼈는데, 야 진보 또는 좌파는 그냥 뭐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는 건가? 내 수입에선 얼마든지 하는 거거든 그 정도. 나이가 몇이야. 남들은 뭐 차, 뭐 제규어 같은 거 사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도 봤는데, 네. 야, 그 무서운 고정관념. 네. 가령 이 그런 쪽에 진보 진영이면 뭐 사람이 고매해야 된다든지, 도덕적이어야 된다든지, 훌륭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뭐 남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든지 네. 그런 거 힘들어서 하겠냐고. 그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진보라고 얘기하는 걸 되게 꺼려해. 그리고 좀 진보 있는 데서 약간만 도덕성에 흠결이 생기면 엄청나게 공격을 또 하고. 그런데 나도 뭐 옛날에 그런 공부 안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좌파라는 게 프랑스 그 카툰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한 게 이제 뭐 우리가 좌파는 처음에 공화주의자였다가 사회주의자였다가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대한 규제를 어떤 규모로 하냐에 따라 현재는 진보 좌파 정파에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처음 공화주의자들이 좌파 운동 시작할 때 수녀하고 신부가 섹스하는 적나라한 카툰을 그려서 했어요. 기성권이 타파야. 풍습 관습에서 이렇게 교조적으로 얽매 있는 거 그거 깨자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진보연 하는 사람들이면 사실은 성적으로 좀 더 방종할 수 있어야 되고 기성 윤리에 대해서 이건 아니야. 욕을 먹어가면서라도 내 욕망에 대해서 솔직해야 좀 되고. 당당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건데 우리 경우는 굉장히 이상하게 막 도덕적이고 고매해야만 남을 위해서 헌신해야만 진보했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그거. 그런 의미에서 최욱 씨는 진짜 진보입니다. 진짜 진보죠. 자기 욕망에 너무 충실해요. 진보예요. 처음으로 저는 커밍아웃합니다. 진보입니다. 18시간 꽤 있는 18시간 동안 하는 얘기가 맨날 돈 얘기랑 여자 얘기밖에 없어요. 정말 진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사람을 우리가 이제 보수주의자라 그러고 그 욕망에 대해서 두 가지 일정한 각성이 있어서 그걸 파괴적으로 행동하고 싶어 하거나 어떤 각성 자체가 존재할 때 뭐 진보라고 그러잖아요. 최욱 씨가 그렇게 생겼어요. 외모가 이렇게 온전하게 생긴 거에서 굉장히 파괴적으로 진보적으로 생겼어요. 파괴란 단어는 못 견디겠는데요? 좀 아무리 지식인이라도 말 함부로 하시네. 우리가 이렇게 핸섬이라는 프로토타입을 그리면 그걸 파괴한 아주 진보적인 외모를 가지셨다. 그러니까 핸섬과는 거리가 전혀 멀다. 뭐 이렇게 0%인가요? 너는 왜 껴들어? 예쁘다고 하셨더니. 자, 효연 씨가 볼 땐 둘 중에 누가 더 못생겼습니까? 진짜 솔직히. 아, 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한번 효연 씨의 판단 한번 들어봅시다. 예의 같은 거 다 버리시고. 네. 정말. 둘 중에 정말 외모만으로 따졌을 때 누가 더 진보적이에요? 누가 더 얼굴이 진보적으로 생겼습니까? 네. 진짜 나 진짜 솔직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솔직하게 우기 오빠 아닌가요? 유인. 굉장히 진보적이세요. 이게 욕은 아니잖아요. 진보주의자예요. 진보적이라는 게 욕이 아니니까. 네. 네. 어디서 이런 걸 데리고 왔어요? 삶이 그대로 얼굴에 녹아 있어요. 아니 딱 들어오시는데 아까 제일 늦게 오셨잖아요. 들어오시는데 굉장히 파괴적으로 생겼다. 이 정도 외모는 절대 못 사깁니까? 저는 뭐 외모는 전혀 안 봐서. 그래요? 아까 하지만 딱 보고 곽현아네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실은 최욱 씨 오늘 처음 뵀는데 난 더 기시감이 있었어. 네. 왜? 너무나 누구? 익숙한 얼굴이에요. 누구? 임창이라는 만화가의 땡이가 옛날에 무지하게 유명했습니다. 그 땡이. 만화의 캐릭터 같아. 땡이요? 땡이. 옛날 거에서 못 보셨겠네요. 네네네네. 땡이요?
아니면 만화 캐릭터. 네, 만화 캐릭터에 사람인가요? 뜸부기가 있고 땡이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닮았어요. 하여튼 만화 캐릭터는 너무 닮았어요. 아, 너무 토속적이다. 사랑스럽고 사람이에요. 말썽 사람이에요. 일종의 사람이에요. 두 분 아주 막 쿵짝이 잘 맞으시네. 네. 아유, 두 분 아주 보기 좋네요. 아니, 그 지식인은 이렇게 말 함부로 해도 됩니까? 근데 사랑 얘기는 언제 할 거예요? 아니, 할게요, 지금. 네. 자, 우리 김갑수 형님의 사랑 이야기. 우리 형님의 사랑 얘기 굉장히 전위적이세요. 사실은 뭐 알려지지 않은 사랑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뒷조사는 했습니다만 제 입으로 직접 얘기하진 않고 우리 형님의 목소리 그대로 한번 담아보다가 네. 혹시 저 뭔가 미화한다 혹은 좀 꾸미려 한다. 그건 제가 바로 잡아내죠. 그럴 때 저희가 네. 바로 잡아내겠습니다. 네. 일단 10대 때 사랑부터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크로니클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저 제일 강한 강도부터 한번. 아니 뭐 저는 내가 뭐라고 뭐 가리지 않아요. 속이지도 않아요. 네. 주책맞게 떠들어요. 가장 더러운 사랑 얘기 듣고 싶습니다. 다 더러워요. 근데 아니 난 진짜 그 생각이 드네. 못할 건 없는데 네네. 그 얘기를 왜 남들이 왜 듣지? 아, 그 얘기를. 재밌게 얘기해주면 듣나? 영화를 보고 소설을 읽듯이? 당연하죠. 특히나 이제 우리 방송 청취자들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지금 사랑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잊어버릴까봐 네. 나중에 그건 얘기 좀 해줍시다. 네.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이렇게 사회에서 내가 목소리가 있다면 네. 이렇게 정치적 관점으로 서 있으려고 하지는 않았던 사람이에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풍속, 우리를 억압하는 거, 가령 우리 사회를 망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첫 번째로 꼽으면 효도 같은 게 이제 잘못된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그럼요. 효도가 정말 잘못된 게 제가 잘하고 있네요. 사랑이 다음 세대로 내려가야만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오. 그러니까 뭐 짝이 있으면 배우자가 자녀로 흘러가야 되는 걸 위에다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강제적으로. 그게 이제 전형적인 한국 사회 보수화를 낳는 아주 원천이에요. 이제 그런 식의 풍속의 문제들. 네네. 그러니까 사랑의 문제도 이제 그런 점에서 네.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할 게 많은데 네. 그게 대략 90년대에 접어들 때 한국 사회가 이제 본물이 터져요. 다른 나라가 되거든 우리가. 네. 이 두 가지 큰 변화가 우리가 아는 형식적 민주주의도 있지만 또 네. 하나가 소비 사회가 처음이에요. 사람들이 돈을 쓰는 거. 근데 그 돈을 젊은 층들이 쓰는 체험을 처음 합니다. 이게 90년대에 접어들어서요. 네. 정확히는 뭐 87년 이후부터라고 네네네. 하는데 그러니까 이때부터 굉장히 많은 게 변하는데 근데 내가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성풍속이 바뀐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네네네. 90년대 한번 찾아보세요. 막 뭐 장정일 뭐 이런 사람들 네네네. 했거든요. 근데 쭉쭉 변해왔는데 지금 2015년 현재 제일 핫한 것. 그래서 내가 이제 책을 쓰려고 지금 쓰고 있어. 네. 한 반쯤은 쓴 얘기가 일부 일처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야.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가진 생물학적으로 너무나 모순된 그러니까 인간이 지탱하기 어려운 중더러 이 고기 먹지 말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네. 기독교인들더러 돈이나 뭐 이런 걸 멀리하라고 하는 것처럼 네. 도저히 되지 않는 그런데 잠정적으로 잠깐 해봤던 그러다 이제 거의 붕괴된 이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정영진 이미 붕괴시켰어요. 이혼? 아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시잖아요. 네. 무슨 근데 말씀이세요? 벌써부터? 사실상 일부 다처제. 빠르네. 그러니까 일부 일처의 붕괴가 일부 다처냐 혹은 미혼이 결혼 안 하는 거냐 불혼이냐 다부 다처. 여러 생각이 있을 수가 네네네. 있잖아요. 나죠. 근데 이때는 꼭 결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리지널 커플들도 의미해요. 네. 확실한 연인 관계인데 딴 남자 만나고 딴 여자 만나거든요. 예. 예, 그게 옛날에는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따 얘기합시다. 되게 재미없어진다. 재밌어요. 아니요, 지금 나 요 얘기 예,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일단은 네. 그 일부 일처제가 왜 문제냐는 네. 것부터 한번.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반한다는 거죠? 그럼요. 일부 일처는 너무 가혹하다는 거 아닙니까? 남성에게 여성에게 둘 다에게? 그러니까 이제 구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일단 뭐 너무나 교과서적인 상식의 얘기를 하나 하죠. 네. 진화식물학에서 보면 네. 남성이라는 종은 태어난 사명이 인간은 혹은 모든 생물체는 이제 유전자를 계승하기 위해서 네네네. 태어난 거예요. 네. 뭐 훌륭한 사명이 아니라 원래 그러라고 태어나서 한 주기를 살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수컷이라는 종은 유전자를 다양한 개체에게 많이 퍼뜨리라고 하게 유전자에 각인돼서 태어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 연령대 여러 종류의 여성들에게 유전자를 퍼뜨려야 되게 그냥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3년 주기도 있고 심지어 3개월 주기도 있잖아요. 한 여성에게 맞아요. 이렇게 하고 살아갈 수 나면 있는 시간이 실증 느껴서 딴 데로 간다는 게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렇게 그냥 유전자를 타고난 거야. 반면에 이제 여성은 이 돌연변이의 위험도 있고 위생의 문제도 있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수태를 해서 새끼를 까야 되니까 생존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종을 제한하는 네. 본성을 타고났죠. 그러나 여성도 이제 교접을 하려면 욕망이 있어야 되니까 욕망이 주체인데 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은 여성은 사실은 앞에 계셔서 죄송한데 인간의 종으로 분류되지 않았어요. 호적에도 안 올라갔고 뭐 노비 비슷한 네네네. 그런 존재였다가 재산처럼 예, 뭐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나라는 90년대부터 이제 여성의 욕망이라는 게 이제 전면에 나와서 뭐 불륜 드라마 뭐 다 그런 거 뭐 막 번성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부 일처 형태로 되는 가족 제도 제일 근사한 거거든. 엄마, 아빠, 아이 요 삼각구도가. 네. 네. 그래서 그게 일종의 신화 같은 건데 남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바람을 필 거예요. 그러니까 쟤도 아무 상관이 없어. 네. 어떤 변화가 왔어도 똑같았어. 네. 차라리 일부 다처였던 조선조나 옛날 일부 제 또래에서 할아버지 때만 가도 다 소실 뒀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일부 일처가 거의 없어요. 우리 외할아버지도 할머니가 4명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인 경우는 가난해서 일부 일처였고 이전이네. 소실 두고 살았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의 변화나 지금의 쟁점은 네. 여자의 변화예요. 여자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통계를 알고 있는데 네. 기혼 관계에서 전체 기혼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이 혼외 관계를 갖는 통계가 42%가 잡혀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여자가 42%요? 남자는 넌 외래니까. 여자가 결혼하고 나서 42%를 한 번이라도 혼외의 기회를 가졌던 게 근데 이게 뭐 100% 좀 확고부동한 통계는 아닌 게 아주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쯤 큰 결혼 정보 회사의 통계야. 거기서 낸 통계예요. 근데 42% 50년대 그 미국의 뭐죠? 갑자기 책 이름 생각 안 난다. 킨지 보고서. 기절 초풍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더 해요. 지금 2000년대 한국은 네네네. 우리가 사람은 어떻게 살리라고 간주한 것이 실상 다른 것은 상상 초월이라고. 그다음에 42%는 기혼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다 집어넣은 거고 늘 애인이 있는 상습적 인 사람들은 네. 22에서 25%. 4명 중에 1명? 이게 여성의 통계인 거죠? 아니, 여성 얘기예요. 와, 이 가만 남자는 통계 안 잡아요. 다 그러니까. 남자는 100%인가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동거나 결혼이라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 빡세 법안이라는 게 있죠. 같은 이제 보장을 네네네네. 받으니까 이제 혼인제도 이미 붕괴한 거죠. 서유럽의 대부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기존 가족 제도를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갔고 그게 진화적으로 훨씬 우월한 제도라고 스스로들 검증을 해요. 동거의 형태로. 네네. 아마 10쌍 중에 2쌍 정도가 아마 전통적인 혼인을 할 거예요. 8쌍은 동거 형태로 살고 그 상태에서 자녀를 낳고 이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경우는 어떨 것이냐 하는 건데 우리 경우는 안 변하는 게 특징이에요. 우리 사회가. 네, 안 변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표현이 그런데 정상적인 가정 그게 법에 등재된 가정 호적 올리고 이런 거 말하거든요. 혼인신고. 네. 이게 도덕적으로 우월해서 그렇게 마땅히 해야만 하고 네. 그렇지 않은 동거 커플은 굉장히 부도덕하고 네. 지탄받아야 돼라는 관념이 안 바뀔 거라고. 그러니까요. 그 댓글 같은 데도 보면 누구 하나 뭐 혼외로 이혼이라도 하려 치면 엄청난 비난. 애는 어떻게 할 거냐면서 막 엄청난 비난을 쏟아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게 주어진 여건 현실 속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여성의 경우는 리스크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결혼 안 한 상태로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하다못해 수도 고치러 오는 분이 와서 혼자 사는 여자면 막 무시하거든. 그래요? 여자들이 고치는 사람 때문에 결혼한대요. 배관 고치고 목욕탕 타일 전기 공사 이런 것 때문에 결혼한대.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이 아니, 무시를 해서. 무시하니까 화나서 결혼한대. 아니 직접 들은 얘기예요 어떤 여성한테. 그러니까 그냥 결혼 안 사실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안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결혼을 안 하거나
또는 뭐 이혼을 네. 선택하거나 하는데 두 가지가 너무 힘든 거야.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살아나가는데. 네. 그러니까 기혼 관계를 갖고 일부 일처 형태의 외형을 갖고 네. 외도를 하는구나. 방법이 있지 않을까? 외도를 하지 않으면 되잖아. 어떻게 안 해요? 아니요, 안 할 수는 있죠. 아니, 제일 궁금했어요. 외도를 어떻게 안 하는지가 궁금한 제일 거예요? 궁금해, 저 사람은. 네. 그러니까 왜 인간은 그러니까 나는 나잖아요. 네. 근데 나는 왜 한 개여야 되지? 나라는 사람이 왜 하나여야 되냐고.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를 여러 개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 전두환은 자기 시대의 흉폭한 네. 폭군이었지만 자기 네. 가족이나 형제자매한테 얼마나 다정한 아빠고 아버지요. 형님이고 남편이요. 삼촌이고 최고의 남편이에요. 아빠죠. 인간은 여러 개로 분열돼 있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곽현아 씨랑 인생의 어떤 과정에서 결혼을 했잖아. 네. 그런 김갑수는 그런 김갑수로 존재하는 거예요. 온전하고 철두철미하고 아주 노력해서 아주 좋은 사람으로. 네. 그런데 김갑수 바깥에 뭐 이름을 붙여도 좋고 안 붙여도 좋은 다른 존재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변갑수 같은. 변갑수도 좋고 똥갑수도 좋고 그런 사람은 네. 그 나 안에 또 다른 나는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어드벤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김갑수와 똥갑수는 서로 몰라야 돼. 들키지 않아야 돼. 라고 간주하는 거야. 네네네. 이게 이제 은폐 미학 같은 건데. 이게 안 들키는 바람이죠, 그게? 그렇죠. 뭐 이렇게 쉽게 말하는 말만 예쁘게 하지. 완전 양아치인데요, 내용은. 네. 말만 되게 예쁘게 하셔. 그런데 이제 그 바람이 네. 사정의 쾌감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굉장히 슬픈 거예요. 사실이 그러하나. 그래요? 사실이 그러하나.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혼외 다른 관계의 의미 부여를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존재를 상승시키는 여러 방법들도 있고 노력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걸 그것이 이제 합리화 아닙니까, 자기 합리화? 물론이죠. 자기가 정당하지 않으면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그게 건강한 겁니까? 그럼요. 건강한 거예요? 그럼요. 인간은 세 가지 모든 인류는 세 가지 공통점을 타고나는데 딱 네. 거울을 보면 네. 첫째, 나는 매력적으로 생겼네 이렇게 느낀대. 네. 어떻게 생긴 인간이든 최욱 씨도. 하물며 저도 그러니까. 웃지 마. 이 세상에서 왜요? 웃는 게 매력이 조금 있을까? 이 세상에서 제일 정당하다고 제일 이상하다고 생긴 유명한 사람이라도 네. 못생긴 걸로 유명한 사람도 거울을 보면서 네. 자기의 매력을 찾아낸대. 네. 인간은 그래야 사는 거야. 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정당하고 남이 잘못된 거. 이 세상이 잘못되고 내 이웃이 잘못되고 내 친구가 날 배신한 거야. 그래야만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말대로 그거 정당화 아니에요? 당연히 정당화 시켜야죠. 근데 그 정당화가 손쉽게 이루어지긴 쉽지 않아. 인간은 뭐 자기 배우자에 대한 염치, 양심,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다 작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이제 사정의 감정이 아니라 소위 빌어먹을 사랑이라는 게 싹 트면 빌어먹을 사람. 이 전 존재가 너무나 원초적으로 흔들리니까 네. 우리가 원초적 존재였을 땐 뭐예요? 뭐 선악의 관념에 대해서 민감하고 자책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게 예민해지잖아. 우리 10대 때 느꼈던 그 맞아요. 상태로 돌아가니까 이랬을 때 혼외에서 다른 자아를 형성해서 다른 사람과의 어떤 시츄에이션이 생겼는데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뻔뻔해지는 길이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 존재를 다른 형태로 상승시키는데 그 심오한 얘기는 제가 책에다 마저 아주 깊이 있게 쓸게요. 책 장사를 보셨어. 채널이 막 돌아가. 재밌어요, 저는. 예, 저도 재밌는 게 네. 만약에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된다는 게 지금의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의 이제 생각. 한 사람은 한 사람만 사랑하죠. 근데 정신적으로. 근데 내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있다니까. 분리된 자아. 예. 그 자아를 분리시킬 수 있으려면 자아의 함량이 높아야 돼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군요. 조영남 씨가 그랬잖아. 연애하려면 영화도 보고 안 보던 책도 보고 미술관도 가봐라. 네. 그게 괜한 얘기가 아니라 여자한테 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위 존재감의 상승, 자아의 함량이 높아야 네. 그 모든 걸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과학기술이 아닌 그냥 문화라고 간주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의 존재감과 함량을 극대화시키는 하나의 메커니즘들이에요.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음악을 듣든 영화를 보든 소설을 읽든 그래야 그걸 견딜 수 있는데 그 견디는 것이 자기 인생에서
근사한 것으로 온단 말이지. 굿띵으로 된단 말이죠. 나는 자아가 이제 어느 정도 성숙이 됐어요. 그래서 충분히 함량이 된 것 같아서 둘, 셋, 네가 있어서 이제 각 사랑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불가피한 이제 상황이 생겨서 뭐 1, 2, 3의 여성이 있을 때 이번 여성에게 나머지 관계가 들통이 났어요. 아주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 경우에 이 함량이 높은 자라면 그 상황을 잘 타개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게 창사 숙제거든요. 그게 그게 정답은 없는데 나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 약간은 그런 점은 서구 추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서구 추종. 우리 전통은 뭐냐면 딱 잡아떼는 거거든. 네. 눈앞에서 정사 장면을 들켜도 딱 잡아떼라는 게 우리 맞아요. 어른의 가르침이야. 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아주 특이한 게 예. 이 한국의 아내들은요, 자기 남편이 반대다. 한국의 남편들은 네. 자기 아내가 어떤 남자랑 그냥 석 달 열흘을 사랑을 하고 잠을 잤어도 네. 삽입만 안 하면 용서가 된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한국 남자의 특징이야. 예. 왜냐하면 아내가 이 심정적으로 내 물건이거든. 내 물건이 훼손됐다고 느껴서 못 참는 거, 돌아버리는 거거든. 도끼로 찍어 죽이는 일이 그래서 생기거든. 삽입만 안 하면 용서가 돼. 너무너무 사랑의 편지를 100통씩 주고받았어도 관계만 안 맺으면. 화는 나지만. 예, 요즘 젊은 층들은 좀 달라졌으리라고 믿는데 하여튼 옛날 전통사회는 그랬어요. 여성들은 또 그 반대예요. 자기 남편이 어떤 여자랑 아무리 막 좋아 지내고 막 잠을 잤어도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여자를 추워도 좋아하고 사랑한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육체적인 사랑만 했으면 했다면 그래도 이해가 돼. 되고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달래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웨스터나이즈드 추종을 하자. 네. 그건 뭐냐면 그쪽 사람들은 특징이 굉장히 정직하죠. 내가 새로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에 대해서 네. 그 전까지는 가능한 대로 은폐를 하죠. 네. 가능한 데까지 은폐를 하는데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딱 인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게 된다고. 그러고도 계속 사랑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관계를 끝낼 거냐. 그렇죠. 그 무지하게 고통스럽고 무지하게 어려운데 네. 인간이 그나마 추해지지 않는 첩경은 네. 자기의 비밀스러운 감정이나 관계가 어쩔 수 없이 노출됐을 때는 네. 그 해당 당사자에게 정직하게 다 꺼내놓고 네. 그리고 상대의 판단을 기대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하도 다채로운 경우를 많이 봐서 그래갖고 완전 망가진 이해도 많이 봐서 그러나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벽에 부딪혔을 때는 벽에 머리를 받는 게 낫지 피해가는 게 좋지 않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 정영진 아저씨는 그 남자 쪽에서 걸렸을 때 그 입장을 네.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반대로 저처럼 여성의 입장이라면 그걸 알게 됐어요. 남편이 알게 됐어. 혹은 정식 남자친구가 네. 알게 됐어. 알게 됐어. 이 남자친구가 나랑만 만나는 게 아니고 또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을 때 여자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현명.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또 다른 제2의 남자친구가 있는 게 아니라 네네. 내 남자친구가 그렇게 여자를 제2의 여자 있는 걸 목격했을 때 혹은 알게 됐을 때 어떻게 응원해 줘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박현아 씨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은 이제 용서 이별. 못할 거. 예, 이별할 그게 거. 어느 정도까지 용서가 안 된다. 예를 들면 차에서 내리는 걸 봤어요. 이거 용서 안 돼. 아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네. 이 남자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여자가 아니고 전 여자친구야. 내가 그 전 여자친구의 존재를 알았는데 전 여자친구를 또 만나. 전 여자친구를 또 만나. 근데 또 연락을 하고 만나. 내가 궁금한 거는 왜 용서가 안 될까요? 저를 만나고 있는데 근데 전 여자친구면은 그걸 못 잊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화 안 나요? 박현아 씨를 만나는 게 무슨 노예 계약은 아니잖아. 근데 저를 만나면서 어쨌든 감정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사람이 또 있는 거잖아요. 또 다른 사람과 감정 교류를 했는지 성적인 쾌락을 추구했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간 그대만을 만나서 충족되지 않는 어떤 것이 있어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의 절반이 있지 않아요?
아, 그러네요. 제 딸. 올커니 됐구나. 이 아저씨가 이런 식으로 피해 다닌다고 여자들한테. 야, 너도 아니, 반은 이게 책임 있어. 되게 저는 이게 안 된다. 이거는 무조건 남자가 잘못한 거지. 이렇게 되게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희한하게 설득이 되네요. 그러니까 사랑은 극기 훈련이 아니란 말이에요.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사랑하고 결혼이 얼마나 다른 건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이것도 또 미룹시다. 내가 무슨 강의하러 온 것 같다. 오늘 놀라고 왔는데 아니, 시작할 때는 이상해졌다. 어른만 얘기하는 건 못 써. 정말 미치겠어. 너무 재밌다. 저는 되게 새롭게 네. 다가오는. 아, 이래서 사람이 배워야 되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몹쓸 짓을 해도 설득할 수 있네. 아주만 편안하게 사시네요, 삶을. 이제 몹쓸 짓이라는 아예 딱지를 붙여놓고 시작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관습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몹쓸 짓이 아닐 수 있다니까. 정영진 반짝반짝합니다. 네. 그 바닷속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뭐 말미잘인가 뭐 해파리인가 네. 막 퍼지는 거 있잖아요. 네. 이 감정이 그렇게 흩어지거든. 근데 한 지점만 딱 찍으라니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시간과 체력 그리고 돈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말미잘 해파리처럼 쫙 사방으로 뻗지는 못하잖아요. 어차피 주어진 한계라는 게 이제 존재해요. 저처럼 또 이제 물체화되는 나이가 되면 그러고 싶어도 안 그래. 귀찮아서 안 해. 근데 인생에 아주 빛나는 10대 한 중반부터 되게 연애를 할 거예요, 요즘은. 10대 후반. 저도 고등학교 들어가서 처음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한 30년 정도가 연애 가능 시기. 그 후에도 하는데 좀 달라요, 그거는. 그 후에 그건 좀 구분해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 쉽게 말해서 이 아드레날린 분비가 거의 병적으로 왕성히 이루어져서 이 뇌 전두엽에 밥 먹고 느끼는 만족감. 그 전문 용어가 난 의사니까 못 쓰겠는데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대거든요. 그게 정말 엄청나게 왕성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기. 그 한 30년이라고 잡자고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때 사랑 또는 결혼이란 제도, 연인이란 관계 이런 것들을 대부분 우리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존재해 왔어요. 또 여성들은 굉장히 이렇게 부당하게 뭘 감수해야 되는 방식으로 오랜 세월을 우리가 살아왔다니까. 근데 왜 서유럽에서는 결혼 커플 대신 동거 커플을 진화적 형태로 간주하게 됐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일부 일처제라는 제도는 한국 사회에서는 유지하는 게 훨씬 낫다. 사람들이 안 바뀌니까.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욕망, 자기의 어떤 감정의 그 다채로운 것들 또는 다양한 관계에 대한 뭐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데 지금 아까 팁으로 조금 말했던 그것도 일부에 포함이 되는 즉 나를 억압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랑도 하고 섹스도 하고 이별도 하고 결혼도 하는 그런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혹시 우리 이거 나중에 좀 여쭤봐야 되는 건데 우리 형님께서는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뭐 결혼 제도랄까요? 혹은 뭐 연애 제도 뭐 이런 것들을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폴리가미 뭐 이런 거 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폴리가미는 근데 그 안 되게 태어난 게 아닐까 싶어. 독점 욕망이라는 게 이제 사랑하고 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실험을 해봤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룹으로 뭐 잠자리를 한 건 아니고 이게 예를 들어볼게요. 그 서울대 한완상 선생이라고 사회학과 YS 시절에 부총재도 하시고 부총리 하시고 적시자 총재 하시고 그때 그 아주 선각적인 지식인들 특히 이제 기독교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정확지 않은데 5커플인가 6커플인가를 한 집에서 살게 됐어요. 서로 약속들을 하고. 뭐 몇 년도 쪽 얘기예요? 70년대 얘기죠. 그래서 그때요? 그래서 왜 우리는 사유재산으로 서로 허덕거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같이 일하고 어떤 공동재산 구조화를 두고 그러니까 모든 걸 공동화하는 식의 한번 실험적 삶을 살았는데 연인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양반도 되게 보수적이야. 그러니까 정영진은 약간 그쪽을 좋아해서 밤에 잠자리들은 각자 하시고 이제 이 공동재산 관리, 공동생활. 또 그러니까 공동체 같은. 왜 이렇게 소가적으로 나뉘어서 서로 갈등의 요소를 많이 할까. 그래서 옛날 사회주의자들이 이상적으로 꿈꿔봤던 비슷한 형태 하나의 변형된 거죠.
결국은 1년, 2년 갔나? 오래 못 가고 실패했어요. 결국은 인간 본성이 지금 말한 폴리가미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하여간 가령 세 남자와 세 여자가 한 쌍이 될 수 있을까? 그 참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독점에 대한 욕망이 사랑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래서 각각 분화된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따로따로인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따로를 이제 가질 수 있는 건데 지금 말하신 가장 이상적인 가족 형태는 그럼 뭘까요?라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고민하다가 결혼 제도를 일부 일처제를 붕괴시키는 방식으로 그래서 동거라는 건 잠정적 관계잖아요. 그 잠정을 10년 하는 사람도 있고 평생 하는 사람도 있고 1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탄력성을 높인 거죠. 그런 해결책을 기하는 방법도 있고 뭐 중동처럼 이제 처벌해서 태형을 때리고 징역에 처하고 총살을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근데 한편으로는 저도 왜 그 한 여자만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항상 고민한 적이 굉장히 많은데. 너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남자들은 그런 고민을 하는가 봐요. 너도 약간 갈등 중이야. 내가 선택할지 말지. 그런데 그런데 하는 경우에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그렇지. 좋잖아요. 머리가 길면 길어서 좋고 짧으면 짧아서 좋고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여자라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한편으로는 한 여자 그러니까 한 상대를 통해서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과 안정감 이런 게 굉장히 또 큰 사람도 있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런 분들 있죠. 그렇잖아요. 특히 여성은 저는 그런 압도적으로 편이에요. 그쪽이 많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마치 인간의 본성 자체는 여러 사람을 품어야지만 그것이 가혹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너무 약간 좀 폭력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몇 가지 관점에서 얼마든지 반론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짧게 얘기하면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쪽을 정당화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도덕은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7살만 지나면 남녀가 앉아있으면 아주 잘못된 거였잖아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성이 한 남자에게 충실한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 미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게 가장 자기가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 훈련된 감정으로 자기를 딱 집어넣는 거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본성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니 근데 그 시대 안에서 그 환경 안에서 나에게 만족감을 주면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살인 사건이 한 명 일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그래요. 2명 일어나면 그게 급증하고 있다고 그래요. 3명 일어나면 만연했다고 그러고 4명 일어나면 기사에 안 써요. 너무 많이 일어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성의 혼외 관계가 늘어나서 전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게 많은 얘기거리가 되나 사실은 그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자유로워져 버리면 토론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욱 씨 얘기는 그래도 가정에 충실하다든지 자기 배우자에 충실한 여성이 훨씬 더 많은데 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로서는 동성애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전 사회가 동성애를 토론해. 그게 토론할 만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부관계, 연인관계에 있어서 한 대상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현실에서 깨지고 있는 게 막 눈앞의 현실을 마구 보이니까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하면 정당하게도 보고 부당하게도 봐야 되지? 부당하게 보는 시선은 너무 넘칠 도로 있으니까 그것을 사람의 욕망과 결부시켜서 정당한 쪽으로도 생각해보는 그래서 실천의 과정에서도 그렇게 해볼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보는 거죠. 저는 또 그리고 최욱 씨 얘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그런 뭐 한 상대만 보는 사람이 스스로 행복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그걸 뭐 비난할 필요도 당연히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않은 다수의 문제가 지금 토론권인 거죠. 그러니까 아닌 사람들도 너무 그렇게 비난은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전 그렇게 비누 맞기 싫어? 정당화하고 계시나요 지금? 요 논점은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일부 일처제의 붕괴, 현실다운 붕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냐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변태에 관심이 많아요. 변태요? 우리가 변태가 아닌데 변태라고 간주하는 거. 성적 욕망을 우리가 딱 하면 엄마 아빠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하는 행동쯤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그래야만 돼. 그리고 그러지 않은 경우는
이야, 뭐 저런 인간이 있나. 이야, 뭐 손가락질하고 물란하다. 싸다 그러고, 네. 물란하다 그러고 별소리 네. 다 해요. 예. 아, 이게 사례를 얘기하면 나부터 이상한 인간이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 저 형님 얘기 듣기 전에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변태가 어떤 게 변태인지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먼저 효윤 씨. 뭐가 변태입니까? 아니. 현 씨의 변태적 욕망, 실제로 행동한다는 게 아니라 그 욕망 중에서 그걸 어떤 물어본다고. 게 있어요? 이건 저 아저씨 너무 추상이니까. 저 아직 시집도 안 아이, 간 아니. 아가씨인데 소설 저는 이런 태어나서 한 권의 소설은 읽었을 거 아니에요. 침이 꼴딱꼴딱. 한 편의 영화는 봤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의 친구랑 밤늦게 별 얘기를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여기서 머릿속 판타지를 얘기하라는 거지. 그랬을 때 판타지는 인간의 숫자만큼 종목이 다르거든요. 네. 그때 효연 씨의 판타지는 뭐였을까? 오. 자, 우리 효윤 씨가 좀 눈빛껏 행사할 수 없나요? 민망하면 먼저 최욱 씨부터. 왜 나는 안 민망하니? 최욱 씨. 아니야, 효연 씨 얘기를 먼저 들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분은 효연 씨 얘기만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예. 내가 이런 변태적인 행위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아니면 판타지. 상상해봤다. 상상해봤다. 와, 혹은 우연히 뭐 접해봤다. 이거 영화가 19금이잖아요. 필름에서 봤는데 어, 굉장히 내가 충격적이었다. 뭐 하여튼 뭐든지. 그래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를 내 입 밖으로 내뱉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공이 쌓이는 거죠. 쌓입니까? 순간? 그럼. 한번 쌓아보겠습니다, 그럼. 네. 이게 근데 제가 설문조사 결과를 본 게 있는데 그 1위를 차지했던 게 뭐냐면 미안한데 네 얘기만 해.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이거 맞아 공감을 좋아, 좋아. 한 거예요. 이거 맞네 이게 그래서 다 여성들이 이걸 1위로 뽑았구나 했던 게 왜 이렇게 웃으세요? 내가 다 떨린다. 진짜 쑥스럽다. 근데 그게 있어요. 여자들의 로망은 뭐냐면 그 해변가 있잖아요. 해비야. 야, 그 모래 너무 들어오는 약한데? 거 그래요? 이게 1위를 차지고 저도 너무 공감. 아니, 그러니까 해변에서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 남들이 다 해변에서- 바라보는. 아니 그건 아니고. 둘만 해변에서 예. 둘만 누드비치? 있을 때 뭐 아니, 그 누드비치도 수건 그렇고 깔아놓고 뭐 이런 거. 네 이렇게 누워서 너무 영화스러운데. 이게 이제 네. 전형적인 한국 여성의 우화병이지. 그게 아니고 이거는 왜냐면 변태가 아니지. 이건 아니네. 그래요? 그래. 그러면 더 변태적인 거 이렇게 그럼. 해변에서 고래랑 하든가 해야지. 나 그런 게 나와줘야지. 그거 좋다. 이거 참. 동물이에요 이거? 어떻습니까, 선생님? 원래 고래가 그 뜻이에요. 고래. 그게 고래뿐만이야. 자, 정영진의 불금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